다음 세 번째 발표자를 초대하겠습니다. 위험에 맞서는 무형유산, 눈사태 위험 관리라는 주제로 마이클 브룬들 스위스 눈과 눈사태 연구를 위한 WSL 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이클 브룬들 박사는 루트비 막시밀리안 위넌대학 출신으로 지리학자입니다. 스위스 지리 연방 공과대학에서 설수문학, 그러니까 눈물에 관한 눈의 물리죠. 설수문학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20년 이상 위험 평가, 조기 경고 시스템 및 경감 대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초점을 두고 자연재해 위험 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한반도에서도 한국에서도 긴 장마와 태풍과 가뭄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책임 박사님의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the 여러분 kind 안녕하십니까? invitation to this talk and to this conference.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Managing 감사합니다. avalanche risk was inscribed i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on 아블란치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눈사태 위험 관리는 2018년에 대표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저희 다보스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분들과 함께 이제 보고서를 계속 작성을 해왔습니다. 스위스와도 같은 나라는 아시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사실 이 눈사태 위험 관리를 했었고 이 알프스 산맥 주민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눈사태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저희 생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저희가 눈사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저희가 통합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 눈사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 저희가 눈사태를 얘기를 할 때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많은 눈 덩어리가 이제 산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것인데요. 눈사태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판상형 눈사태가 있습니다. 판상형 눈사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어떤 약한 층이 형성이 되고 약한 층이 어떤 엄청난 양의 눈이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보시면은 포인트형, 지점형 눈사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 지점에 눈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이게 이제 작은 눈덩어리로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게 흘러내려올 때마다 덩어리가 점점 불어나는 케이스인데요. 이것은 판상형만큼이나 그 임팩트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분 양에 따라서 이게 건설 눈사태가 있을 수 있고 습설 눈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왼쪽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 눈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우더 설, 다시 말해 가루형 눈사태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유속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250km, 시간당 킬로미터에 그 250km의 유속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구조물을 붕괴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장애물, 구조물을 파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눈사태 관리는 여러 나라 수세기 걸쳐서 진행이 됐었지만 요한 코에스라는 선구자분께서 체계적으로 눈사태 관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암벽으로 눈사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 암벽이 설치된 것은 이를 통해서 눈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경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기 아래쪽 하단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눈이 내려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암벽이
완전히 눈으로 뒤덮였을 경우에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사태가 위를 덮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코아즈 이 선구자, 이 과학자분은 스위스 전역에 걸쳐서 위험 지도라는 눈사태 지도를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래쪽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스위스 전역에 걸쳐서 눈사태가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스위스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산림과 같은 숲의 지형이라든지가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좀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틀 자체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사태 위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떤 통합된 위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처음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입 단계가 있습니다. 개입을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 분석, 재건, 예방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준비 단계 그리고 예방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눈사태 보호를 얘기를 할 때 그 경감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영구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이런 영구적인 조치는 저희가 계속해서 둘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일시적인 조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치는 눈사태 위험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싶으면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나눠서 능동 조치, 수동 조치가 있습니다. 능동 조치 같은 경우는 눈사태가 흘러내리는 그 경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수동 조치는 구조물이나 이제 사람이 사는 것을 이제 사람을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눈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면 거기에 서 있는 구조물이나 주택을 대피시키고 사람을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동 일시적인 것은 인위적인 유발을 시킨다는 거나 할 수 있겠고요. 능동 영구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곧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수동 영구 조치는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이 있겠고요. 혹은 이제 수동 일시 조치 같은 경우는 아래 사진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조직적으로 대피령을 내린다든가 혹은 도로 폐쇄령을 내린다든가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조치, 눈사태를 막는 데 있어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지 구조물은 요즘에는 강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사태가 흘러내리는 구역에 집중적으로 설계가 되고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한 2,000에서 2,500m 그 정도 위치의 구역에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굴절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굴절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지 구조물이 설치되기 어려운 것, 다시 말해 너무 지형이 높다,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슈 때문에 지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 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사태가 내려올 때 이것을 다른 곳으로 우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댐인데요. 보통 이렇게 굴절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절댐 자체도 사실 높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눈사태가 오는 것을 우회시킬 수 있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는 대대적인 눈사태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내려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 왼쪽 사진을 보시면 눈사태 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사태가 예를 들어서 차량, 버스를 강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이거는 오스트리아의 도로인데요. 이 도로에 이런 창고를 두어서 차량을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눈사태가 내리면은 이 창고 위를 덮어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창고 아래에 두는 주차한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전하게 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도 이것은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실제 주택의 모습인데요. 주택을 이렇게 보호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을 설계할 경우에는 눈사태가 내려왔을 때 이 주택의 지붕 위를 덮고 지나갈 것으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악지대에 특히 스위스나 기타 다른 알프스 지역에 있는 많은 산악 마을에 있어서는 주택이 이런 식으로 설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생물학적인 조치들도 있습니다. 특히 보호림. 산림을 통해서 우리가 눈사태의 위기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보호림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서 스위스 중앙의 앙데르막라는 마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호림이 있기 때문에 보호림이 형성돼 있으면서 나무 사이사이에 눈이 껴서 이 눈이 더 큰 덩어리로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가지에도 걸리고 눈 위에 눈 꼭대기에도 걸리고 하면서 이 눈 덩어리가 커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사태가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보통 2,200에서 2,400m 정도로 커질 수가 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왼쪽 사진의 그 위쪽에 그 보호림 위쪽에 지지 구조물도 설치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림이 한 2,000m까지의 높이를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보호림이 혹시 파괴됐다. 라는 지역이 있다면 제가 조림을 통해서 새로운 식수를 거기에 조림을 시켜서 계속해서 보호림을 갖고 나가고 더욱더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조림을 새롭게 진행할 경우에 이 나무들이 어느 정도 크기가 커졌을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무로 된 목재 지지 구조물을 같이 설치해 놓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토지 사용 계획도 매우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험 지도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위스에서 특히나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지역에 나와 있는 이 위험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30kPa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눈사태가 나올 것이다 싶은 곳은 저희가 이렇게 쉐이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된다. 주택 건설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건설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보강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 눈사태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주택인데 이 눈사태가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굴절시킬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설계돼 있었는데요. 파란색 지역은 그게 가능하지만 노란색은 위험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험 지도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지침도 나오는데요. 지침이 영어는 없고 독일어, 프랑스어 정도로만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런 지침들이 또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계획을 하면서 이 지침도 있어서 지침을 통해서 위험 지도도 보고 위험 지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위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알프스 지역 국가에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홍수 피해 그리고 산사태, 낙석 등에 대해서도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현장 분석하고 지형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후 분석을 하고 실제 산사태가 있을 때 사후 분석도 하고 전문 분석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험 지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발레 델라 시온에서 하는 시뮬레이션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사태가 내려올 수 있는 경로를 경로대로 분석을 합니다. 90m 높이에 저렇게 파일론 분석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압력 플레이트별로 1제곱미터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눈사태가 인공적으로 유발이 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눈사태가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게 어떤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화질 지질 레이더를 통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파란색 선, 노란색 선, 빨간색 선에 따라서 어떻게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고화질의 레이더가 없다면 저희가 이 눈사태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눈사태 안을 봐야지만 저희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층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 눈사태가 이렇게 커졌는지 혹은 약해졌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눈사태 관리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스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프스 지역 국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입니다. Another measure is artificial release of avalanche. 또 다른 것이 인공적인 유발을 시키는 것인데요. Also above settlements. 특정 도로나 특정 정착지에 대해서는 눈사태를 저희가 인공적으로 유발을 시킵니다. 나중에 더욱더 재앙적인 눈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제가 인공적으로 작은 눈사태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거 헬리콥터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수동으로 화약을 던져서 이것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실제 여기 산악지대에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유발을 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exploding. 네, 저렇게 화약물을 폭발시켰고요. 지금 눈 덩어리가 있는데 위에 폭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눈 덩어리 위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눈 사태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또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눈덩어리가 어떻게 커졌는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데이터 프로파일과 저희가 관측소라든지 그 지형의 관측소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눈덩이가 어디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형이 어떻게 형성돼 있어서 우리가 어디쯤에서 폭발을 시키면 이게 유발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Of avalanches. 그래야지 정확한 위치에서 우리가 폭발을 시켜서 눈사태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hese danger levels indicated in 5 levels. 이 위험 수준은 5단계로 있습니다. 가장 아래 저위험에서 가장 높은 고위험 수준으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눈사태가 각 고도별로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경보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눈사태 레이더가 있는데요. 눈사태 레이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은 눈사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지면은 자동으로 도로가 폐쇄됩니다. 여기에 눈사태가 이쯤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와서 레이더가 그것을 감지를 하고 도로가 자동으로 폐쇄됩니다. 신호등으로 도로가 폐쇄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프스 지역 국가에서 아주 오랜 눈사태 위험 관리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눈사태 위험 관리는 통합적인 접근법으로서 기술적, 생물학적, 조직적인 조치가 모두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토지 사용 계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든 단계에서 협업을 하고 소통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공적인 통합적인 눈사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